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지나고 그 직후는 좀 변동성이 있을지 몰라도 한 3개월? 그 정도 이상 지나고 난 이후 반감기가 지나고 이전 반감기 가격으로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감기를 만약에 9천만 원에 지났어요. 그러면은 그 직후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9천만 원으로 다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역사예요. 반감기가 여지껏 3번 있었는데 한 번도 반감기 지나고 나서 그 반감기 지날 때 그 가격으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 다를 통해 돈과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철영이라고 하고요.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9천만 원 찍었죠? 한국에서는 9천만 원을 찍었는데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사실 뭐 이미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이고요. 근데 거기엔 추가적으로 현물 ETF가 들어오면서 이게 생각보다 파워가 굉장히 강해요. 네, 너무 강해서 지금 32거래일을 지났는데 32거래일 만에 순유입이 70억 달러. 이건 엄청나거든요. 금이 인플레이션 감안해도 한 달 동안 19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럼 지금 한 달이 보통 22거래일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1.5배면 한 30억 달러 정도면 금 수준이란 건데 그거 2배가 넘는 70억 달러.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만큼 투자를 하고 싶었지만 투자를 못하던 수요가 많았다는 거죠. 네. 방금 전에도 신분을 밝힐 수 없지만 나름 투자 좀 하신다는 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조차도 막 거래소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 어떻게 했어요? 못하죠. 미국부의 3분의 2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장년층들이 비트코인 투자가 10%도 안 돼요. 그러면 노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죠. 그 돈들이 이제 현물 ETF가 되면서 그냥 주식앱에서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럼요. 일단은 보통 은행부터가 지정은행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맡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서 맡기시는 분들 또 거래소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소문들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 은행보다는 못 믿을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겠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으시고 뭐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뭐 쿠팡에서 사야 되냐.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미국 장년층의 10%도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한다고. 네, 그게 그 이유가 있고 단순히 그 접근성이 어렵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나 신뢰도나 이런 거가 중요한데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국가가 인정한 자산이 됐잖아요. 그게 큰 거죠 또. 지금 엄밀히 말하면 기관들 자금은 안 들어왔어요. 지금은 이제 조막손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게 70억 달러고 기관은 지금 총 그 들어올 수 있는 풀이 50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거의 1%면 5천억 달러죠. 근데 지금 70억 달러인데 현물 ETF 승인되고 거의 40-50% 올랐죠. 그럼 5천억 달러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1%도 사실 조금 잡은 거죠.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 지금 잡고 있고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 같은 그런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가능한 것은 아마 5%, 10%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1조 달러 이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조사에 따르면은 비트코인 생태계로 자금이 유입될 때 가격이 오르는 승수를 118배로 잡고 있어요. 그것은 1달러가 들어올 때 118달러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럼 1조 달러가 들어오면은 118조 달러면은 금의 10배죠.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바로 700만 달러. 물론 당연하겠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승수는 줄어들 수는 있죠. 왜냐하면 몸집이 커졌으니까. 커진 몸집을 키우려면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능성적으로 지금 상상을 초월한다. 이거는 저의 의견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릴 건데요.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지나고 그 직후는 좀 변동성이 있을지 몰라도 한 3개월? 그 정도 이상 지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감기가 지나고 이전 반감기 가격으로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감기를 만약에 9천만 원에 지났어요. 그러면은 그 직후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9천만 원으로 다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역사예요. 반감기가 여지껏 3번 있었는데 한 번도 반감기 지나고 나서 그 반감기 지날 때 그 가격으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무조건 계속 오르는 자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현물 ETF들의 평균 매수 금액이 45,000달러. 그 다음에 단기 투자자들 평균 매수 가격도 43,000에서 4,000달러 정도예요. 지금 6만 달러가 넘으니까 이미 대부분이 뭐 30-40% 이상 지금 이득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계속 가진 않겠죠. 언젠가는 한번 차익 실현세가 쫙 나올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또 패닉 매도도 나올 테고. 그런 식으로 되면서 분명 조정은 언젠가 오겠죠. 단 그 조정이 언제일지 그리고 조정이 왔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쌀 것이냐 그거는 신만이 알겠죠. 보통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남들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모두가 돈 쌓아들고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겠죠.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만 떨어져도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 막 달려들겠지. 그럼 다시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는 와요. 그럼요. 내가 이 자산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있고 어떤 상황이 돼도 견딜 자신이 있으면 사실 오늘 다 들어가도 돼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은 아마 그럴 수 없으니까 여쭤볼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물론 가격이 그동안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럼 평균 매수 가격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2024년은 거의 적수가 없지 않을까. 2025년은 그때 가서 다시 보시죠. 개인적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뭐 웬만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한계가. 다만 강남 아파트는 좀 다음 사이클 정도 보면 좋지 않을까. 네. 60만 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정도 되면 그냥 환율로만 봐도 8억이고 그리고 한국은 불장이 오면 김치 프리미엄이 붙죠.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거의 웬만한 서울 아파트 가격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예상일 뿐이지 어디까지 오를지는 신의 영역이죠. 네. 안 왔는데 공급 충격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가져가요. 즉 최근 2주일 정도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매수한 1일 평균 매수량이 순유입량 기준으로 거의 1만 개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하루에 900개 만들어져요. 근데 현물 ETF만 그거의 10배를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고래들이 미스터 100이라고 해서 한 번 살 때마다 100개씩 사는 유명한 고래가 있어요. 정체는 불명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이 거의 9천만 원 찍은 어제자 기준으로 이 촬영일 기준 어제자 기준으로 하루에 1600개를 쓸어 갔어요. 그럼 그 고래 혼자서만 하루 이틀치 생산량을 가져간 거예요. 전 세계의 이틀치 생산량을 고래 혼자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현물 ETF들은 10배씩 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급격하게 줄어들죠. 지금 이미 200만 개 이하로 내려갔어요.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왜냐면 물량이 점점점 바닥을 치기 시작하니까. 사재기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전쟁 난다 이러면 마트 가면은 싹 다 없죠. 그런 상황과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사재기를 당해서 그냥 싹쓸이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멸종 위기. 거래량은 뭐 많죠. 거래량은 뭐 몇만 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게 가져가는 건 아닌 거죠. 팔고 사는 게 섞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숫자는 보통 1년 다 해봐야 한 20만 개 그 정도씩 거래소에서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달 만에 막 그렇게 줄어드는 상황에 처한 거죠. 여기에 이제 반감기 와서 공급량 더 줄고 금리 인하 시작해서 돈 더 풀리고 레버리지 더 많이 되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금 두려운 수준이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도 예상 못한 일. 그냥 뭐 수십억까지 가버리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은 물량이 줄어들수록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가 사막이에요. 생수가 한 100개 있어요. 한 개 누가 사갔어요. 그것만으로 가격이 뭐 크게 오를까요? 안 오르죠. 그런데 100개에서 점점 사람들이 사가. 그러다가 한 20개 남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겠죠? 사막인데 생수 없으면 못 사는데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이 정말 부르는 게 가격이 되는. 왜냐면 싹쓸이 해가고 없으니까. 일시적인 하락은 언제든지 올 수 있고요. 다만 비트코인은 주식과는 다르게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매여져 있는 가격이란 게 없어요. 뭐냐면 부르는 게 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나리자가 추정 가격이 거의 50조 원이라고 해요. 네, 모나리자가 50조 원 될 이유가 뭐 있나요? 그랑 똑같아요. 비트코인도 주식처럼 이렇게 딱 정해진 가격이란 게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상품 자산의 특징이죠. 그런데 지금 금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대략 13조에서 14조 달러란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이제 1조 달러가 좀 넘잖아요. 그럼 한 65만에서 70만 달러 하나로 거의 10억 정도가 되면 그때서야 금과 시가총액이 비슷해져요. 근데 뭐 시간이 흐르면 사실 금을 역전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그게 언제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 심각하면은 그게 이번 사이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점점 미뤄지고 있어요. 시장의 예측은 6월부터인데
경제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강해요. 이번에 GDP는 살짝 약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고용 강하고 물가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최소 7월이나 아니면 9월 정도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뭐 결국은 금리 인하로 간다. 그렇다면 사실 그거는 늦게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시장에는. 왜냐면 기대감만 계속 아는 채로 더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시장 항상 선반영하잖아요. 그거를 감안한다면 또 그 얘기는 경기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연착륙이 되면서 금리는 천천히 내리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경기가 튼튼하면서 금리는 천천히 조금씩 내려가는 게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일단 비트코인은 시장마다 가격이 달라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저 마트랑 이쪽 마트랑 가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마다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시장 내에서의 수요와 공급이에요. A라는 거래소가 있으면 그 A라는 거래소 안에서에 있는 비트코인의 숫자와 그걸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발생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해외보다는 그 공급이 원활하진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프리미엄이 좀 붙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 한국은 결정적으로 지금 세금이 없잖아요. 네, 세금이 없는 것도 어느 정도 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추가적으로 더 붙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뭐 유의미한 차이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또 싼 쪽이 있으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다시 비싸지겠죠. 그래서 뭐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옮겨 다닐 정도의 그런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